자, 1920년대 무장 독립 투쟁사와 관련되어서 20년대부터 30년대, 40년대까지 쭉 한 12, 3분 만에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년대가 되면서 반격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 반격이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는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그 다음에 안무, 최진동 이런 분들도 이름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뭐 국민회군의 안무 뭐 이렇게 있는데요. 안무, 최진동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왼쪽에 보이는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1920년대 독립전쟁을 이끈 홍범도 장군 유해가 돌아왔죠. 그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산포수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꾼 출신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독립군의 사령관까지 올라가는 분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격을 취해서 일본 놈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일본이 열받았다. 간도로 올라오기 위해서 자작극을 펼치게 되겠죠. 그 자작극을 우리는 훈춘 사건을 통해서 간도 지방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 전투를 우리는 청산리 대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청산리 대첩에서는요, 북로 군정서군이 중점이 되고요. 그 중심에 김좌진 장군이 있었다. 물론 여기에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그 다음에 최진동, 서로 군정서 군도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일본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청산리 대첩과 관련된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그 키워드는 백운평 어랑촌 전투예요. 뭐라고요? 백운평 어랑촌 전투. 그게 청산리 대첩과 관련된 키워드가 된다. 자, 여기서 독립군 역사상 최대 승전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일본은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 간도 지방에 있는 한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일으킨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뭡니까? 간도 참변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간도 참변과 관련된 사료 한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료 알아둬야 돼요. 경신년 외병이 급습하여 라고 시작되는 사료가 꽤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도 지방에 있는 한인들을 학살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립군은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소련령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일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동을 했죠.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서일이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고, 그렇죠. 자유시로 들어가죠. 자유시로. 네. 자, 자유시로 들어갔다가 결국 적색군의 배신을 당해서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독립군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유시 참변을 겪은 이후에도 우리는 꾸준하게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소련군으로 탈바꿈되죠. 앞서 봤던 홍범도 장군 역시도 소련군에 편입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 자, 그리고 나서 1920년대 다시 한번 만주지방에서 돌아와서 독립군들이 다시 결성이 됩니다. 단체를 결성하게 되는 거죠. 그게 1923년에 참의부, 1924년에 정의부, 그리고 25년에 신민부가 되겠죠. 그래서 참정신, 여기서 참의부 같은 경우는 육군주만 참의부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 부대가 되었다라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정신 23, 24, 25 연도 쉬우니까 필수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간도 참변 이후 몰아냈던 독립군 부대들이 다시 참정신을 이루자 반격을 취하게 됩니다. 당시 만주지방에는요, 돈 되면 뭐든지 하는 군사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군사 세력을 우리는 군벌이라고 얘기를 하죠. 막강한 군사 세력입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은 저 만주 군벌들을 이용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게 돼요. 1925년입니다. 참정신 23, 24, 25. 그래서 3부가 결성되자 3부를 탄압하기 위해서 무슨 협정을 맺게 됩니까? 그렇죠. 벌써 올라왔네요. 미스야 협정이 체결이 된다. 미스야 협정 1925. 독립군 잡으면 일본 경찰로 인계를 해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3부는요. 만주 군벌에 엄청난 위협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3개가 많으니까 몇 개로 가자.
하나로 가자라는 삼부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 삼부 통합 운동 그러면서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원래는 하나로 만들고자 했지만 이데올로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지게 되면서 하나는 민족주의, 하나는 사회주의 계열로 나눠지게 되었으니 자, 그 첫 번째가 남만주에는 국민부, 북만주에는 혁신의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남만주, 국민부에는 당, 군이 있잖아요. 남만주 국민부에는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조선혁명군은 누가 이끌었다고요? 조선혁명군. 장군이 누굽니까? 좌익 계열이죠. 조선혁명군 자체가. 예, 양세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혁신의회에는 우리가 이제는 다 외웠죠.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그러면서 지청천이 한국독립군을 주도하게 된다. 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1930년대가 되면서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주사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중 연합작전이 치러지게 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도 만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일본을 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중 연합작전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는 건 1931년 만주 사변이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당연히 중국군과 연합하지 않겠습니까? 두 군데서 연합이 될 거예요. 한중 연합작전. 자, 여기 북만주 지역 그리고 남만주 지역. 아까 북만주 지역에는 한국 독립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에는 조선혁명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연합작전 이렇게 체결이 된다라는 것. 자, 북만주에 한국 독립군, 중국 호로군, 그러면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 웬만한 전투가 전부 북만주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남만주 지역에선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 중국 의용군 해서 영릉가, 흥경성 전투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게 30년대 초반에 무장 독립투쟁사 한중 연합작전이 되겠죠. 허나 전투에선 이겼지만 막강한 일본의 세력을 만주 지방에서 몰아낼 수는 없었다. 독립군들이 계속 탄압을 당하게 됩니다.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전쟁에선 못 이겼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독립군들의 큰 위기가 나타나게 되겠죠. 만주 지방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내로 쫙 이동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때 움직였던 정당은요.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주도했던 세력이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원봉의 의열단이 중심이 되어서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과 함께 같이 중국 관내로 이동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정당이 있어요. 그게 1935년 만들어진 중국으로 들어가서 독립군이 만든 정당, 김원봉이 주도를 합니다. 1935년 민족혁명당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0년대가 되면서 윤봉길 의거 이후에 중국 국민당과 함께 충칭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민족혁명당의 우익 세력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김구 선생이 만든 1935년 임시정부 내에서 만든 정당의 이름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35년 민족혁명당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당은 한국국민당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익 계열들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민족혁명당에서요. 그러면서 우익이 이탈한 다음 이때 이탈한 우익은요. 지청천과 조소앙이 되겠죠. 이탈해서 개편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1937년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되더라. 이 조선민족전선연맹 37년 그 뒤에 산하 부대가 나오게 됩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1938년 만들어진 부대. 그 부대 이름은 조선의용대가 된다. 김원봉이 주도를 한 조선의용대.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938년 조선의용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요.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였습니다. 후방교란과 포로신문 등의 역할을 담당했던 중국 관내 최초 한인부대. 허나 메인 부대는 저기 지금 있는 노란색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분점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분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요 지역에 있었다. 요 지역은요, 예난 지방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북쪽을 화북 지역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네모는 조선의용대인데 화북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총 4개의 부대가 있었는데 일부가 저 예난 지방으로 넘어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의 화북지대는 중국 팔로군과 결합이 되면서 호가장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 자, 다시 한번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중국 공산당 부대인 팔로군과 결합이 되면서 호가장 전투에서 승리를 취하기도 한다. 이거는 1941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결국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조선의용군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이끄는 부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들어가죠. 어디로? 충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42년 사이좋게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된다라는 것. 네, 이게 조선의용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조선의용대는 1942년 조선의용군, 그 다음에 광복군에 합류가 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조선의용군은 나중에 인민군의 주력 부대가 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